우리가 장학생이면 무조건 프리패스를 받았던 거 있었던 거. 그래서 장학생인데 프리패스였어? 난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베트남은 정말 힘들었어. 베트남을 이길 수 있는 공개 외교단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이자 OKF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피지라는 섬나라에서 15년 동안 살고 이제 한국에서 1년 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이자 OK 프렌즈 봉사단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단아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거주한 지는 10년 정도 되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8년 정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그리고 OK 프렌즈 봉사단에서 참여한 고나은입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18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5년 정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출신 그리고 OK 프렌즈 봉사단 출신 임율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태어나 18살 때까지 살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산 지 6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영수에 처음으로 2021년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딱 코로나 세대였어. 맞아. 온라인이다 보니까 서로 친구들을 만들거나 교류하거나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 다행히도 2년 뒤에 제주도까지 가서 겨울에 막 플로깅도 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친분을 쌓은 귀여운 기억이 남아. 춥지 않아? 엄청 추웠어. 나는 OK 프렌즈 봉사단으로 활동을 할 때 광주 지역이랑 그리고 안동 지역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거기서 뭐 했어? 안동 지역에는 이제 하회마을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고, 그리고 광주 지역에 갔을 때는 역사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데를 가면은 되게 문화 체험이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다. 맞아,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참가자로서 3번 갔다 오고 이제 봉사단도 3년간 했었고 스텝으로도 2년간 그 중에서도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캠프가 끝나도 이제 친구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있을 때 따로 모여서 놀 수 있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롯데월드 가고 막 술 마시러 가고. 나는 참가자로 왔었을 때 토론 준비를 진짜 많이 밤새도록 토론 준비를 했었는데 그 토론을 영상 페스티벌로 바뀌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이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생기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 브이로그를 찍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브이로그 페스티벌이라고 K-컬처나 K-푸드나 K-팝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챌린지도 하고 춤도 추고. 내 친구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가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많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서도 굉장히 달랐는데 그 다름이 전혀 부담감이 없이 다가왔고 거부감이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받아줬던 것 같아서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 나도 되게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SP로서 엄청 걱정을 했단 말이야. 언어도 안 통할 것 같고 문화도 다 너무 다르고 해서 근데 오히려 다 달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다 달라도 어떻게든 소통이 가능하더라고. 한국인이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그 다른 점들을 다 해체어 나갈 수 있었던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맞아. 거주국에 돌아가면 나는 한국인이다 느껴지고 한국에 오면 나는 아직 외국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다 같이 똑같이 느끼니까 좀 더 다가오기 쉬웠던 것 같아.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공통된 문제나 같이 서로 겪고 있던 일들이 비슷해서 친해지는데 되게 빨리 걸렸던 것 같아. 맞아. 영상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처음 보는데 뭔가 공감대가 묘하게 있었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친해지는데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 맞아. 난 사실 한국에 오게 될 줄 몰랐어. 과테말라에 오래 살기도 했고 한국말도 되게 어눌하고 좀 어색하고 한국 문화가 나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대학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알아봤었는데 졸업할 때 딱 코로나였어.
알지? 그래서 내 계획들이 다 무너지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한국을 어려워하지 내가 한국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말도 더 잘 배워보고 한국 문화도 더 많이 배워서 장학생으로 신청을 하게 됐어. 근데 나도 사실 어렸을 때 한국말 전혀 못했거든. 부모님도 한국말 전혀 못하시니까 나는 한국에 올 거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근데 딱 15살 때 처음으로 캠프 왔었을 때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막 생기는 거야. 대학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다 보니 이렇게 신청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 맞아, 나도 그 캠프가 진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하는데 나한테는 되게 큰 이유였는데 정말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대학교도 한국에서 꼭 오고 싶다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지금 한국 만족해? 좀 괜찮은 것 같아. 한국이 되게 편한 것인 것 같아. 오, 다행이다. 뭐가 제일 편해? 그래도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대중교통.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나는 그 전에는 전혀 한국에 유학을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았었고 나도 역시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 지금 박사까지 하고 있잖아. 처음에는 석사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학번이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 이어석에서 박사과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서도 한국 문화를 체험을 다 할 수 있게 돼서.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이제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이제 한국말 전혀 못했으니까 일단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것 같아 지원할 때. 맞아, 또 지원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진짜 뭔가를 엄청 많이 준비했던 기억밖에 안 나. 그냥 매일매일 종이만 쌓여있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서류 또 뭐뭐 준비했어? 나는 손조 그거 받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막 100점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때서 다른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했어? 원래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코로나여가지고 대사관도 다 문 닫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문 닫았던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 그래도 어렵지만 서류를 발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코로나여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어떻게 해서 특별기를 내가 타고 왔어. 근데 장학생이면 생활비 장학금도 많이 받잖아.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게 있어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짱! 그런 거 외에도 항상 문화체험도 있고 다른 친구들 항상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나도 사실 이거 지원을 하려고 되게 생각지도 않은 시험 같은 것도 갑자기 보게 됐는데 막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플이나 SAT나 IELTS나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길 너무 잘한 것 같다. 지금 장학생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아서. 토플은 잘 봤어? 그건 비밀. 그런 생각이 났어. 우리가 장학생이면 무조건 프리패스를 받았던 거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장학생인데 프리패스였어? 나는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미안. 그럼 면접 때는 뭐 물어봐? 리더십 쪽이나 언어 쪽이나 어떤 상황을 주고 이럴 걸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 다행히 이미 생각해놓고 가서 바로바로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 작년에 면접이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어. 왜냐면 우리가 했었을 때 좀 프리패스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면접 봐야 했었던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 근데 그때 질문들은 OKF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노래 부를 수 있어? 제 친구가 정말 노래 불렀어요. 근데 그건 노래를 잘 부르셔서 패스하셨겠죠? 아니요, 그건 전혀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나는 22년도 캠프 때는 공공 외교를 갔다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이번 캠프도 그런 게 있었어? 우리도 공공 외교단으로 하와이 쪽이랑 CIS 쪽이랑 둘로 나눠서 갈 수 있었어. 너는 어디 갔어? 난 이번에 하와이로 가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부럽다. 보라. 하와이가 이제 한국 그 이민 역사에 되게 중요한 곳인데 많이 배우고 이제 하와이에 살고 계신 재외동포 분들이랑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 진짜. 맞아, 나는 독일에 파견 오신 간호사분들이 계셨거든.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엄청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
나는 그때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교토에서 윤동주 시인의 이제 묘지로 가서 역사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나도 공공외교단 가봤는데 베트남은 정말 힘들었어. 베트남을 이길 수 있는 공공외교단 없을 겁니다. 베트남 왜 이렇게 힘들었어? 기간이 제일 길었었고 바로 기말고사 앞두고 갔고 한 번에 갔는데 캠프를 3개를 했었고 그게 힘들었지만 기억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진짜. 고생했어. 캠프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SP로 활동을 하면 보통 쌤이라고 부르지. 쌤 뭐 해요? 쌤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가자분 한 분이 한국말을 많이 못하신 분이 계셨는데 내 이름이 쌤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쌤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름이 쌤이었지? 쌤은 남자 이름 아닌가요? 이제 내 영어 이름은 쌤이야. 한 번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는 조금 조용히 다니는 편이잖아. 근데 그 친구 문화에서는 조금 다 같이 시끄럽게 즐겁게 다니는 게 문화였나 봐. 갑자기 지하철에서 엄청나게 크게 노래를 튼 거야. 그리고 춤을 춘 거야. 안 돼 이러면서 그거 수습하는 게 되게 기억에 잘 남았고 친구 중 한 명이 군대를 가서 머리를 깎아준 게 기억이 나. 우리 캠프 중에 영상 만들면서 이제 밤샘 할 때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 친구들이 거의 소파에 걸쳐서 잠들고 등 두드려서 또 깨우고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 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장기자랑 동시에 준비하잖아. 새벽 1시, 2시까지 영상 편집하다가 또 열정이 있으니까 새벽 5시까지 장기자랑까지 자리도 맞아. 없는데 어떻게든 춤추고 하니까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고 방에서 옆방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신고 들어오고. 코스튬 준비하는 거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남자 참가자들한테 치마 입어야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언을 해준다면 일단 캠프를 참여한다는 걸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 나도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도 모르고 혼자 가서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일단 가면 무조건 친구가 생긴다. 누구든 친해져서 되게 좋은 시간을 만들고 추억이라는 게 생겨서 나중에 되게 한국이란 나라가 남의 나라 같지 않고 모국이란 느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한국에 처음에 왔었을 때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전혀 없고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러는데 비슷한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 대신 솔직히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난 성적이 엄청 중요하고 언어 실력이도 엄청 중요하고 그 외에 다양한 봉사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난 처음에 어케이 프렌즈 봉사단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바닥 쓸고 쓰레기 줍고 하는 줄 알았는데 캠프랑 비슷하게 우리 정체성을 또 알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좀 헷갈렸던 부분을 알려주는 계기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꺼려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내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빛났던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냥 방학 때 놀기보다는 사실 가서 봉사단을 참여해서 많은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힘든 건 힘들지. 봉사단은 진짜 체력전인 것 같아. 결국엔 되돌아보면 되게 좋은 추억이니까 힘들어도 매년 하는 것 같아. 나도 뭔가 오케이 프렌즈 봉사단을 하면서 1년이 봉사단 활동으로 채워졌던 것 같아. 내 일정을 이제 봉사단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간 조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 언니는 할 때 석사였잖아. 나 석사 석사여도 할 수는 있다. 1학년만. 지금까지 오케이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